네, 안녕하세요.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주호입니다. 약 2달 만에 다시 방송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책은 저와 그다음에 서울대 보라미 병원의 박민영 교수, 그리고 고대 안산병원의 고대 안암병원의 임기정 교수, 그리고 현재는 개업을 하고 있는 OK 하모니 이비인후과의 어, 오정훈 교수와 서울 아산병원 신경과의 이은재 교수를 모셔서 편곤으로 파악하는 어지럼증의 모든 것 개정판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 책을 2021년 코로나 한가운데에서 이제 만들었었는데요. 출판사하고 이 책의 호응이 좋아서 좀 더 많은 내용을 담고, 특히 어지럼증에 대해서는 저희 이비인후과 질환뿐만 아니라 신경과 질환, 뇌졸중, 뇌경색, 파킨슨 질환 등 다양한 신경과 질환을 담기 위해서 서울 아산병원의 이은재 신경과 교수를 모셔서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책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에 대해서 강의 목차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의는 우선 전정기관의 이해, 어, 그리고 진단을 위한 전정기능 검사, 대표적인 어지럼증 정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닿는 한 귀 건강에 좋은 운동 및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쪽 전정기관이 없으면, 만약 양쪽의 전정기관이 없으면 우리가 길을 걷거나 운동을 할 때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을 읽을 때도, 걸어 다닐 때 특히 이렇게 눈이 고정이 안 되고 실제 걷는데 양쪽 전정 기능이 없는 분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보여드린 거거든요. 이분들은 평범하게 걸어도, 운전을 할 때 차가 아래 위로 움직여도 시선이 고정이 안 되고 굉장히 흔들거립니다. 물론 이렇게 흔들거린다면 일상적인 생활이 곤란하겠죠. 그리고 책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책의 글씨가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고 흔들리기 때문에 책을 읽는 건 역시 매우 힘듭니다. 이러한 전정 기능의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검사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 다양한 검사들 외에도 추가로 더 여러 가지 검사들이 알려져 있고, 저희가 어떠한 한 가지 검사만을 통해서 특정한 질환을 진단한다기보다는 여러 검사들의 결과를 종합해서 어느 기관에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는지를 진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정기관에 대해서 간단히 해부학적인 지식을 말씀드리면, 양쪽에 있죠. 양쪽에 있는데 수평 운동과 수직 운동을 담당하는 정원낭과 난형낭 두 가지가 있고, 각각 90도의 각도를 이루어가면서 회전 감각을 느끼는 세 개의 반고리관이 있습니다. 한 귀에 5개의 전정기관, 반대쪽에 5개의 전정기관, 도합 10개의 전정기관이 세밀하게 서로 움직이고 상대방의 신호를 분석하면서 이러한 신호를 대뇌 뒤에 있는 손해에 전달하게 되죠. 손해는 이런 정보들을 받아서 종합해서 전반적인 중심을 잡고 우리 몸의 어지럼증을 없이 밸런스를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10개의 기관이나 손해 중 어디 한 군데에서 문제가 일어난다면 당연히 중심을 못 잡고 어지럽게 되겠죠. 전정 안 반사란 거는 아주 쉽게 말해서 원시인들이 뛰어가면서 움직이는 사냥감을 향해서 활을 쏘는 신용을 할 때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토끼가 눈앞에서 오른쪽 왼쪽으로 뛰면서 뛸 때 그 화살을 든 사람도 쫓아가면서 오른쪽 왼쪽으로 뛰겠죠. 그렇지만 내가 오른쪽 왼쪽으로 뛰면서도 눈은 앞에 가는 표적을 고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개를 설령 오른쪽으로 돌릴 때는 표적이 앞에 가만히 있다고 가정했을 때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눈은 상대적으로 왼쪽으로 돌면서 표적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왼쪽으로 반대로 돌리면은 고개는 왼쪽으로 돌아가지만 반대로 표적을 향해서 눈은 오른쪽으로 돌려야겠죠. 이것이 생각을 통해서 내가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니까 눈을 왼쪽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리더라도 내가 생각하기 전에 눈이 어느 한 표적을 고정하는 것, 그것을 전정 안 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눈에는 굉장히 다양한 각도를 돌리는 근육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귀의 반응에 의해서 눈의 각도나 방향이 돌아가서 표적에 정확히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됩니다. 전정 안 반사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개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리면 내가 알아서 눈을 왼쪽으로 돌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굉장히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굉장히 빠른 고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 빠른 운동을 일어날 때도 우리의 시선은 어느 한 초점을 고정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게 진짜 내가 천천히 움직일 때조차 고정을 못 하는지, 천천히 움직일 때는 그래도 고정을 하는데 빨리 고개를 돌릴 때는 고정을 못 하는 것인지, 그런 고개를 돌리는 속도에 따라서 고정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머리는 하루에도 0.5에서 8Hz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속도로 회전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보통 아는,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냉온 교대 안진 검사의 경우에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는 회전 운동을 말하고, 우리 검사하는 것 중에 가장 빠른 헤드 임펄스 두부 충동 검사의 경우에는 실생활과 거의 유사한 정도의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진이란 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아까 원래는 안진이 없어요. 안진이라는 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눈이 자꾸만 움직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쉽게 말씀드려서 오른쪽 귀와 왼쪽 귀가 가운데 서 있는 눈을 서로 자기 방향으로 끌어당기거든요. 자기 방향으로 끌어당기는데 정상인 사람은 양쪽에 오른쪽과 왼쪽의 기능이 똑같으니까 눈이 가운데 가만히 있지만 한쪽 기능이 떨어지거나 너무 올라간다면 나도 모르게 눈이 기능이 좋은 쪽으로 끌려가다가 제자리로, 끌려가다가 제자리로 툭툭 뛰는 걸 말하거든요. 이건 내가 오른쪽 왼쪽 중에 어느 게 좋으라고 내 스스로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눈이 끌려갔다가 제자리에 돌아가려는 그 현상을 안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측 전정 신경염에서의 눈의 모습인데요. 이쪽이 오른쪽이고 이쪽이 왼쪽입니다. 그렇다면 우측 전정 신경염은 오른쪽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눈이 이제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보십시오. 자, 왼쪽으로 눈이 나도 모르게 툭툭툭 움직이는, 정상적인 사람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오른쪽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눈이 이렇게 왼쪽으로 볼 때 더 많이 왼쪽 방향으로 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귀 이석증. 이석증이 가장 흔한 어지럼인데 이 이석증 운동을 할 때 보시면은 이 경우는 오른쪽 후반고리관의 이석증입니다. 이쪽이 오른쪽, 이쪽이 왼쪽일 때 오른쪽 후반고리관의 이석증인 경우엔 눈이, 미리 말씀드리면 이 방향으로 뜁니다. 이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뛰거든요. 잘 보십시오. 이석증은 고개를 움직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약간 지연된 다음에 뛰는, 눈이 안진이 뛰는 게 특징이거든요. 지금까지는 괜찮다가 이제 어지러움을 느끼면서 눈이 움직이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눈이 비정상적으로 시계 방향으로 살짝 오른쪽으로 튀는 것을 봐서 오른쪽 귀의 후방고리관의 이석증이다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질문이 두 개가 들어와서 어 질문을 좀 보여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은 "지난달부터 갑자기 어지럼이 나타나서 한 달 넘게 지속되어 너무 힘들었다. 어지럼증이 나타났을 때 뇌로 인한 것과 귀로 인한 것 구별하기가 매번 어려운데." 이거는 사실 모르죠. 어렵죠. 근데 어지럼이 반복된다는 거는 그 뇌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귀로 인한 것이 더 흔할 수밖에 없고, 만약 예를 들어서 연세가 지긋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일과성 허혈성 그 뇌경색이라 그래 가지고 뇌에 있는 정상적인 혈관이 갑자기 좁아져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드니까 어지럼을 느낄 수 있는 허혈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2번 이상 재발을 한다면, 특히 60 이상인 분에서 2번 이상 일과성 뇌 허혈을 의심하는, 정신을 잠깐 잃는다든지 갑자기 어지럽다든지 그런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뇌 MRI라든지 그다음에 신경과 진료를 통해서 진료를 받아보시기 좋고요. 어쨌거나 저희 입장에서는 반복되는 어지럼이 있다면 이비인후과를 먼저 가든 신경과를 먼저, 우선 대부분의 어지럼의 원인이 이비인후과니까 이비인후과를 우선 방문하셔서 어지럼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게 이비인후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인지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반복되면 우선 병원을 가십시오. 두 번째 질문을 말씀드리면 이석 치환술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 번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보통 이것도 참 좋은 질문 중에 하나인데 맞는 말씀입니다. 이석 치환술은 한 번으로 좋아질 가능성을 보통 60% 정도 말씀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3번 합니다. 일주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3번을 해가지고 만약 2번 만에 좋아지셨으면 그걸로 끝내고 3번을 했는데 여전히 이석증이 남아있으면 다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몇 번을 할 때 좋아진다가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내가 이석증으로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가 어떤지 그 다음부터는 뭐 이석 습관화 운동만으로 충분한지를 검사를 받는 검사자와 치료하시는 이비인후과 의사하고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눈을 가리고 특수 안경을 쓰고 검사하는 것을 본 것이 있는데 이것도 참 좋은 질문 중에 재미있는 질문인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특히 귀에 문제가 있어서 눈이 안진이 있을 때 아까 검사들 보여드렸던 눈의 떨림은요. 특수 안경을 쓰고 본 검사들입니다. 왜 특수 안경이 무슨 말이냐? 그 특수 안경이란 거는 내가 어디에 뚜렷이 초점을 가질 수 없게 그냥 멍하고 눈을 갖다가 뜨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집에서 검사할 수 있는 집에서는 그렇게 초점을 맞출 수 없게 하는 환경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눈의 떨림을 보고 싶으시면 하얀 벽 있죠. 하얗게 아무것도 초점을 맞출 수 없을 만한 하얀 벽을 쳐다보라고 하얀 벽을 편하게 쳐다보라 하면은 나도 모르게 눈이 떨리는 것을 옆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안경이란 거는 내 눈에 어디에 초점을 못 잡게 만드는 그런 목적을 가진 안경이라 그래서 눈의 떨림을 더 잘 관찰하기 위한 그 안경 안에는 카메라가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눈의 떨림을 검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강의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냉온 교대 온도 안진 검사 가장 흔하게 하는 검사죠. 이 검사는 오른쪽, 왼쪽 각각의 귀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검사는 검사를 할 때 오른쪽과 왼쪽을 같이 동시에 보면서 검사를 하는데 이 냉온 교대 온도 안진 검사는 오른쪽에 찬물, 더운 물 또는 찬바람, 더운 바람 이렇게 넣어서 각각의 귀를 검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검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귀를 대고 물을 넣어서 검사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물을 넣으면은 고막에 천공이 있거나 염증이 있는 경우엔 불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따뜻한 공기와 더운 공기를 넣어서 차가운 공기를 넣어서 검사를 합니다. 보시는 요 안경이 특수 안경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는 카메라가 있어서 보고 지금 여기 뚜껑을 열었죠. 열은 이유는 눈으로 요 앞에 있는 어떤 점을 쳐다봐서 시선을 고정시켰을 때 눈의 떨림을 또 보기 위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선은 찬바람, 더운 바람을 넣었을 때 양쪽이 똑같이 반응을 보인다 그러면 당연히 정상이겠고요. 봤더니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자극에 대해서 반응이 적고 벽이 많았습니다. 보통 환자들께 여쭤본 게 어느 쪽에 자극을 줬을 때 어지러우셨습니까? 물어보면 오른쪽에 자극 줬을 때 어지러워요. 그럼 많이들 자극이 많이 있어서 자극을 받았을 때 어지러운 쪽을 안 좋은 쪽이라 보는데 그게 아니고요. 정상적인 귀는 찬바람이나 더운 바람을 넣게 되면 어지럽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냥 시원하네 그랬지 아무런 반응이 없던 귀가 기능이 떨어져서 반응을 안 한 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오른쪽 왼쪽 다 반응이 없죠. 아까 제가 서두에 보여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양쪽의 전정 기능이 다 없는 경우는 눈에 초점을 전혀 못 맞추기 때문에 걸어 다닐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만약에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한쪽 기능이 떨어진 경우 그럼 이 한쪽 기능이 떨어졌는데 나 평생 떨어지면은 저는 평생 불편한가요? 그렇지 않고요. 우리의 귀는 예를 들어서 눈은 왼쪽 눈이 안 보이면 평생 왼쪽 눈이 안 보이는 거고 귀는 왼쪽 귀가 안 들리면 평생 왼쪽 귀가 안 들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균형이란 것은 오른쪽 귀와 왼쪽 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제가 대뇌 뒤에 있는 소뇌에서 정보를 모아서 전반적인 조절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듯이 한쪽 귀의 기능만 남아 있어도 소뇌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면
충분히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귀가 기능을 잃은 경우에도 우리가 "운동 열심히 하세요. 치료 열심히 받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다음 말씀드리기 전에 질문 좀 받겠습니다. 메니에르병 치료 중인데 ABR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아. 메니에르병 치료 중에 ABR 검사라는 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ABR 검사의 하나는 어느 정도 작은 소리가 자극을 받았을 때 반응이 있느냐를 봐서 객관적인 청력을 보기 위한 ABR 검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90 데시벨 정도 되는 큰 소리를 한번 탁 넣어 줬을 때 각 뇌파 1파, 3파, 5파에 서로 나타나는 시간, 서로 간격 그 파 간의 차이, 시간 차이를 봐서 이 병변이 청신경의 질환인지 아니면 감각신경 난청처럼 뭐 단순히 달팽이관의 문제인지 보는 검사입니다. 지금 받으셨다는 거는 이 ABR 검사는 엄밀히 말씀드리면 메니에르병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검사는 아니고 청력이나 이명에 대해서 받으셨던 검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명이 부쩍 심해졌을 때 이명의 원인이 청신경이나 머리 쪽에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데 사실 이 검사 후에는 크게 뭐 이명이 악화되거나 불편한 분들은 많지 않으시지만 아주 드물게 이명이 더 심해졌다는 근데 일시적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걱정되시면 검사를 받기 전에 한번 그 담당하시는 선생님하고 이 검사를 너무 큰 소리가 가기 때문에 혹시 제가 이명이 더 커지지 않을지 안 받아도 큰 문제가 없는 건지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강의는 가만히 있으면 가끔가다 윙윙거린다. 어쨌거나 주변에서 들리지 않는 모든 소리는 이명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주변에 들리지 않는 내가 들을 수 있는 모든 소리가 이명인데 남들도 들을 수 있으면 객관적인 이명이고 나만 들으면 주관적인 이명입니다. 표현하시는 게 윙윙이란 표현은 마치 맥박 뛰는 소리하고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귀 주변에 있는 혈관의 맥박 소리를 좀 느끼시는 거 아닐까? 피곤하거나 너무 과로하거나 잠을 못 주무시거나 그랬을 때 좀 더 그런 윙윙 소리가 크다면 피곤해서 그런 맥박 소리가 좀 크게 들리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그냥 보통 달팽이관에 문제가 있으면 삐 한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윙윙인 경우에는 한번 내가 언제 생기는지 확인하시고 그래도 귀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4월 초에 올려주시겠습니까? 드라마 하우스님 질문. 네. 4월 초에 아산병원에서 이석증 검사를 했는데 이석증이 없다. 그렇죠. 다행이네요. 최근에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없던 두통이 나타납니다. 자, 근데 이게 두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지러움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편두통성 어지러움이 있습니다. 전정 편두통이라고도 하는데요. 편두통이라는 게 지끈지끈거리듯이 혈관이 좁아졌다 펴였다는 과정에서 달팽이관에 영향을 미쳐서 어지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석증이 아닌데 반복적인 어지러움이 생기고 두통도 동반된다면 편두통성 어지러움을 일단 전정 편두통을 의심해서 편두통에 대한 치료를 받아보면서 진료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회전의자 검사란 거는 좀 고가의 장비이기도 하고 의자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좌우로 빙글빙글 돌아가거든요. 돌아가면서 눈을 제대로 오른쪽으로 돌아갈 때 왼쪽으로 잘 돌리는지 의자가 왼쪽으로 돌아갈 때 오른쪽으로 잘 돌리는지 그런 적절한 시간을 봐서 귀의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검사 결과는 뭐 여러 가지 보시면 되는데 아주 쉽게 보는 방법은 빨간 점은 실제 나타나는 반응이고요. 아래가 주파수, 위가 정도거든요. 이 빨간 점들이 요 하얀색 사이에만 있으면 정상으로 보시면 되고요. 요 회색 칸 안에 들어가면 뭐가 문제가 있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위 충동 검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검사 중에 하나인데 검사는 환자로 하여금 검사자의 코를 쳐다보게 합니다. 코를 계속 시선을 고정시키고 쳐다보세요 한 다음에 고개를 오른쪽으로 빨리 왼쪽으로 빨리 돌려서 눈을 제대로 내 검사자의 코에 맞추는지 보는 거죠.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릴 때는
빠른 속도로 눈이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제 코에 초점을 맞춰야겠죠. 이 경우 왼쪽의 기능이 안 좋은 경우, 왼쪽의 기능이 안 좋을 경우에 어떻게 보이는지 보십시오. 고개를 오른쪽으로 먼저 돌립니다. 눈이 그냥 빨리 움직이죠. 이쪽 왼쪽으로 돌립니다. 다시 무슨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왼쪽으로 돌릴 때는 갔다가 코 봐야지 그러면서 뒤늦게 따라오죠. 그런 걸 봐서는 '아 왼쪽 귀에 기능이 떨어졌구나.' 이거는 가정에서도 사실 쉽게 해볼 수 있는 검사이긴 합니다. 이 검사는 세 개의 방구리관을 이 세 가지 방향으로 돌려가면서 검사를 할 수 있고, 특히 돌리는 속도가 일상생활에서의 속도와 마찬가지로 빠른 속도로 돌리기 때문에 더 일상생활에서 눈을 제때제때 잘 맞출 수 있는지를 보는 검사라고 알 수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검사를 할 때는 앞에 쳐다보게 합니다. 눈을 쳐다보게 하고 오른쪽에 카메라가 있고요. 빨리빨리 환자한테 어느 쪽 방향을 보는지 말 안 하고 눈은 계속해서 앞에 있는 빨간 점을 보게 한 다음에 고개를 돌려서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검사는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돌려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하게 되면은 고개를 돌릴 때 눈이 얼마만큼 잘 빠르게 고개 돌리는 속도와 비슷한 정도로 움직이는지를 검사를 해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동적 자세 검사라는 거는 우리가 균형을 잡을 때 체성 감각, 몸이 땅에 붙어 있으므로 중력에 대해서 느끼는 체성 감각, 눈을 보면서 어디가 높고 낮고 판단하는 눈으로 보는 시선 감각, 마지막으로 양쪽 귀로 느끼는 전정 감각, 세 가지 감각을 각각을 평가를 해 가지고 어느 감각에 문제가 있는지를 가만히 바닥이 딱딱할 때 눈을 떴다 감았다 앞에서 배경이 왔다 갔다, 그다음에 바닥이 흔들거릴 때 눈을 떴다 감았다 앞에서 배경이 왔다 갔다 하는 6가지 컨디션을 줘서 체성, 시각, 전정 균형 감각의 평가를 위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검사 결과를 평가를 했더니 몸이나 눈은 어느 정도 정상적인 평가를 보이는데 귀의 감각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가 안 좋아서 이분은 잘 균형을 못 잡는구나,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환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갑자기 발생한 어지럼입니다. 청력 검사를 해보니까 연세가 드셔서 그렇겠지만 양쪽 청력은 모두 고음성 난청, 노화성 난청이 있고, 다행인 거는 양쪽 어음 변별력, 말 따라해보세요 했던 검사에서 둘 다 100%를 듣기 때문에 청신경 쪽에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검사는 이석증을 위한 검사인데 이석증도 보지만 눈의 전반적인 나도 모르게 떨리는 안진을 검사합니다. 모든 조건에서 안지는 다 왼쪽 방향으로 뜁니다. 그러면은 모든 조건에서 한쪽 방향으로만 뛴다는 얘기는 오른쪽 전정기관과 왼쪽 전정기관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거든요. 이 경우에 왼쪽에 반응을 줬을 때와 오른쪽에 반응을 줬을 때 오른쪽은 반응이 없죠. 그러니까 오른쪽 전정 기능에 문제가 있네. 그러니까 앞에서 다시 돌아가면 기능이 좋은 쪽으로 안진이 뛰게 돼 있기 때문에 오른쪽 귀의 기능이 떨어져서 눈이 나도 모르게 왼쪽으로 뛰었구나 알 수 있고, 검사를 보니까 오른쪽으로 이 빨간 점들이 회색 안으로 들어오면 안 좋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듯이 이 위쪽으로 빨간색이 있다는 얘기는 오른쪽 기능이 떨어지는구나, 회전 의자 검사에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면은 두부 그 두부 이 검사에서도 역시 오른쪽 기능이, 두부 충동 검사에서도 오른쪽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고, 체성 전정 감각 검사에서도 역시 그 귀의 기능이 살짝 더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검사를 평가를 해 가지고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서 이분은 오른쪽 기능에 문제가 있는 오른쪽 귀의 전정 신경염이구나, 이렇게 진단을 내려드리고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지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지럼이란 거는 간단히 생활 속에서 개체가 정적인 중력의 힘, 우리가 중력의 힘을 받아 가지고 균형을 잡기 때문에
힘을 인식하는 작용이 변형되어 개체나 환경이 회전하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이 돈다든지 내가 빙글빙글 돈다든지 여러 가지 감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환자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외래 오실 땐 저한테 어떻게 어지러우세요 했을 때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잘 듣고, 사실 저희 이비인후과적으로 전형적인 어지러움은 빙글빙글 돈다는 표현이 맞거든요. 그렇지만 어질어질하다, 뭐 걸을 때 발이 마음대로 간다, 휘청거린다, 구름을 걷는 것 같다, 땅에 꺼지는 것 같다, 이런 식의 표현도 잘 들어서 귀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머리에 문제가 있어서 어지러운 건지를 빨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지럼을 일으키는 여러 질환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저희가 저희가 냈던 책에도 잘 정리해 놨지만, 제가 만든 책에는 이 각각의 병에 대해서 좀 자세한 진단과 원인, 치료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놨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정신경염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귀가 걸리는 감기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메니에르 병은 달팽이관이 부어오르기 때문에 달팽이관의 고혈압, 이석증은 이석이 떠다니는 병이라서 귀 속에서 돌아다니는 돌멩이고, 뇌염은 염증, 주로 바이러스성 질환이라고 그러는데요. 난청과 어지럼이 주로 같이 오는 뇌염, 돌발성 난청이 생겼을 때 어지러운 분들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다음에 청신경 종양은 그 종양이 주로 전정신경, 균형을 잡는 신경에 생기는데, 종양의 특성상 아주 천천히 서서히 자라니까 나도 모르게 점점 청력이 떨어지고 점점 어지러운가 아닌가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편두통이라는 거는 어렸을 때 편두통을 많이 앓았던 경우, 또는 간혹 편두통도 앓고 편두통의 발작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어지럼. 그렇지만 여러 가지 검사를 했을 때 특별히 어떤 나쁜 병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를 보통 편두통성 어지럼으로 진단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피에 산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어지럼은 빈혈이겠죠. 그리고 멀미란 거는 주로 어린애들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 이유는 시각 정보, 눈으로 보는 것과 귀가 느끼는 정보가 서로 버무려져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시각 정보 앞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타고 막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눈은 앞으로 가는데 몸은 울퉁불퉁해서 위아래로 계속 움직인다 그러면, 위아래로 움직이는 체성 감각의 평형 정보와 눈으로 느끼는 시각 평형 정보가 서로 버무려지지가 않아서 서로 내가 비정상인 상황인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한 멀미, 구토를 할 수 있겠죠. 요새 환자들 중에 많은 경우가 특별히 원인은 모르겠는데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어지럽고 스트레스 받으면 어지럽고 힘들다, 이래서 만성 어지럼증을 호소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신경과에서는 이를 브레인 포그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지속적 체위 지각 어지럼증이라고 해서 한번 굉장히 심한 귀의 어지럼을 앓고 난 다음에 그 후유증처럼 내가 좀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을 때, 그럼 내가 실제로 보는 것과 느끼는 것에 좀 차이를 계속 느껴가지고 내가 마치 제대로 똑바로 서 있지 않은 것 같은, 또는 누가 뒤로 잡아당기는 것 같은 굉장히 답답하거나 숨찬 느낌, 이런 느낌이 생기는 일종의 귀에 생기는 공황장애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주로 자율신경계 질환이라 그럴 수 있죠. 일어설 때와 앉았을 때의 혈압이 변하면서 우리가 피의 흐름이 나빠져서 생기는 순간적인 어지럼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뇌졸중은 다 잘 아시죠. 뇌경색이나 뇌졸중은 급한 응급치료가 필요한 뇌심근경색. 그밖에 파킨슨이나 신경퇴행 질환도 여러 어지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지럼을 한 가지 병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가 반복적인 어지럼이 있거나 내가 쉬어서는 단순히 쉰다고 좋아지지 않는 어지럼이 있으면 즉시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서 치료를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 2가지가 들어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통이 있으면 귀랑 연관이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편두통성 어지럼 또는 전정 편두통이라 그래가지고, 이 편두통의 원인을 생각 잘 해보시면 편두통이 지끈 아프잖아요. 특히 측두 옆에 있는 요 혈관이 지끈하면서 주변에 어떤 염증성 매개 물질을 만들어서 통증을 일으키는데, 이 증상이 전정기관으로 가는 혈관을 지끈한다고 생각하면 전정기관의 기능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흔들거리면서 어지러울 수 있겠죠. 그래서 편두통성 어지러움의 그런 증상이 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전정 편두통이라고 합니다. 다음 질문은 이석증 이후로 아침에 일어날 때 기운이 없습니다. 글쎄요. 이거는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이석증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오히려 뭐 이석증 때문에 아침에 일어날 이석증을 많이 겪으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일어날 때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다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혹시나 오늘 아침에 또 어지러우면 어떡하나 미리 걱정이 돼서 그러실 수도 있고요. 이석증이란 거는 결국 노화와 관련된 어지러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밤에 주무시는 동안에 체내에 수분이 부족하거나 일종의 상대적 빈혈이 일어나서 아침에 약간 기운이 없이 일어날 때 힘들 수 있으니까 그래 옛 어르신들은 보통 옆 주무시는 옆에 자리끼라 그래 가지고 약간 물잔을 놓고 주무셨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아침에 일어날 때 오히려 물을 한 모금 정도 드시고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 더 어지러움이나 균형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지러움 지속 시간에 따른 의심 질환. 뭐니 뭐니 해도 잠깐 고개를 움직일 때마다 잠깐 생기고 없어지는 병은 이석이 왔다 갔다 하면 생기는 이석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전정 편두통은 다양합니다. 수분에서 수시간 동안. 우리 편두통 아파 보신 분 아시겠지만 하루 종일 아픈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정 편두통도 그렇게 시간은 굉장히 다양한데 두통이 없이도 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어지럼이 오기 전에 어떤 특정한 증상, 빛이나 소리에 예민하거나 멀미가 특히 심한 분들은 한 번쯤 의심해 볼 수 있는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수십 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병이 특히 메니에르 병인데 메니에르 병은 귀 먹먹함, 이 축만감, 특히 주로 저음역의 이명 그리고 검사를 해서 나올 수도 있지만 때때로 저음역의 난청이 동반되는 경우 반복되는 어지럼을 주소로 할 때 메니에르 병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전정신경염은 귀에 생기는 감기거든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전정신경의 염증을 일으키니까 굉장히 심한 어지럼,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어지럼을 극심하게 겪는데 보통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에 많이 고생했지만 이런 식으로 심한 어지럼은 2번 겪기는 굉장히 드무니까 안심하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수개월 이상 잊을만 하면 또 생기고 하는 병을 지속적 체위 지각 어지럼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대형마트나 인파 속에 심해지거나 좀 약간 느낌이 빙글빙글은 아닌데 기분 나쁜 어지럼이 반복되거나 지속되는 경우를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지럼의 간병, 그림이 좀 작아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 책에 들어간 표라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실었는데요. 어지럼이 생겼을 때 시야가 안 보이거나 복시가 있거나 무조건 신경학적인 이상을 의심해서 응급실이나 어떤 CT를 빨리 찍어야겠죠. 근데 이런 건 없이도 두통이 올 수는 있습니다. 두통이 있는데 너무 심하거나 극심한 두통이면 역시 뇌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응급실에 꼭 방문하시고요. 참을 만한 정도 두통, 특히 지끈지끈 아프면 편두통성 어지러움을 의심해서 우선은 좀 가라앉히고 다음날 신경과나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런 문제가 없는데 귀가 안 들리면 가장 대표적으로 의심할 것이 돌발성 난청이죠. 갑작스러운 난청이 있으면은 돌발성 난청에 동반된 어지럼, 뇌이염인지 아닌지를 보는 게 좋고 갑작스럽지 않고 이명이나 귀 먹먹함 정도가 동반되면 메니에르 병일 수도 있고 또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어쩌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봤더니 어느 날 보니까 귀가 안 들리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서서히 청력이 떨어져서 못 느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청신경 종양을 포함한 어지러움 질환을 감별해야 되고 일단 한쪽 귀가 안 들리면 이 다른 어떤 병이를 떠나서 뇌, 청신경에 문제가 없는지 측두골 MRI를 꼭 찍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눕거나 고개 돌릴 때 어지러운 것은 당연히 이석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고 심한데 움직이는 것과 상관없이 계속 어지러우면 전정신경염을 역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의자 검사에서는 실제로 몸이 돌아가면서 어지럼이 유발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질문 수준들이 오늘 다들 좋으신 것 같은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어지럼 우리가 고개를 돌릴 때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듯이 천천히 돌아가는 때 눈을 맞출 수도 있고 일제 실생활에도 그냥 빨리 돌아가면서 눈을 맞출 수도 있죠. 쉽게 말해서 냉온 교대 안진 검사는 우리가 천천히 고개를 돌릴 때 눈이 맞춰지는 것을 검사합니다. 그러니까 냉온 교대 안진 검사에서 정상이라고 실제 빨리빨리 돌렸을 때 눈을 잘 맞춘다는 보장은 없죠. 그렇지만 냉온 교대 안진 검사에서조차 나쁘면 모든 빠른 속도에서 눈을 못 맞춘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내용 교대 안진 검사가 의미가 있는 거고 특히 각각의 검사를 따로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회전 의자 검사는 빨리 돌지 않습니까? 근데 빨리 도니까 어느 정도 실생활에서 내가 몸이나 머리를 돌릴 때 눈을 제대로 맞출 수 있는지를 보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용 교대 안진 검사에 비해서 회전 의자 검사가 실생활의 안진이나 눈의 맞춤 정도를 더 잘 평가할 수 있다. 그렇게 정보를 준다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거 질문은 보는 게 전정한 반사 들었는데 이 기능은 그렇죠. 전정한 반사를 아까 처음에 너무 일찍 지나가서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전정한 반사라는 거는 내가 어느 사물에 눈을 고정시키고 우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엄지손을 이렇게 드시고 눈은 엄지 손톱을 보고요. 고개를 좌우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가 전정한 반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개를 오른쪽 돌릴 때 눈은 왼쪽으로 가야겠죠. 엄지손톱을 보기 위해서. 왼쪽으로 돌릴 때는 눈은 오른쪽으로 돌려야 엄지손톱을 고정합니다. 이게 전정한 반사라거든요. 만약 이게 떨어지면 고개를 돌릴 때 눈도 같이 돌아가겠죠. 여기 집 초점을 못 맞추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도 초점을 못 맞추니까 굉장히 불편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실에 가야 하는 어지럼이든 굉장히 응급실에 갈지 말지 고민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귀의 문제가 많지만 보통 귀의 경우가 70에서 많게는 80% 정도는 귀 때문에 어지럽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40대 특히 60대 이상이라면 뇌의 문제를 일단 의심해야 됩니다. 특히 뭐 고혈압이 있거나 그 때문에 약을 드실까 말까 고민하신 60대라면 어지러울 때 꼭 중추성 어지럼을 의심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말이 어눌해지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이거나 안면마비가 생기는 경우 혼자 서 있거나 걷기가 힘들 정도로 몸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너무 심한 두통이거나 구토가 쉬지 않고 나오면은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응급실 가실 것을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어지럼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들 여러 가지가 있죠. 나이가 들면 드시는 약물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인 약물 전립선 비대증 약, 고혈압 약, 너무 혈압을 떨어뜨려서 생길 수도 있고 전립선 비대증 약을 드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약 때문에 어지러워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항암 질환 같은 경우에는 귀의 기능을 떨어뜨려서 어지러울 수도 있고 난청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고지혈증 약 같은 경우는 드문 부작용이긴 하지만 근육 기능이 떨어져서 어지러울 수 있고 항생제나 항우울제 역시 어지럼을 일으킬 수 있어서 만약에 어지러움을 왔을 때 나는 지금 현재 어떤 약을 드신다고 약 목록을 꼭 챙겨 오시는 게 저희가 그 약 목록을 보고 어지럼을 일으킬 수 있는 약은 이거니까 이 약과 다른 약을 이 약이 만약에 변경 가능한 어지럼을 일으키지 않는 다른 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는 해당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 드릴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지러울까 봐 어지러운 병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 체위 지각 어지럼 저는 보통 귀에 생기는 공황장애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전정기능 검사 아까 여러 개 검사를 받았어도 별 특별한 게 없는데 나는 정말 힘들어서 일상생활이 힘듭니다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전정기관 자체의 손상은 없지만 균형을 잡는 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발생하고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수개월 동안 어지럼이 지속되거나 충격 이후에 어지럼이 생기거나 붕 떠 있는 느낌,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계단을 내려갈 때 네온 사인 간판을 볼 때 움직임이나 시각 자극이 악화되고 걷다가 잘 부딪힌다. 그다음에 악화와 호전을 반복한다. 검사 기능이 별로 특별한 게 없다. 이럴 때는 한번 의심을 해서 약물 치료나 인지행동 치료나 전정 재활치료. 저는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귀의 공황장애를 의심해서 공황장애 약물을 일단 한 달 써보고 좋아지는 경우엔 2달 정도 써보고 좋아지면 치료를 마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병은 진단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지럼 환자의 일상에서의 실천사항은 적당한 휴식과 수면 중요하겠고 염분 섭취 줄이는 게 중요하겠죠. 과로 과음은 피해야 되겠고 운동 저는 어지러워서 약 드시고 가만히 앉아있거나 누워있다고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내가 견딜만 하면 매일 운동을 하고 특히 저희가 운동 뭐 하면 좋을까요?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셨을 때 걷는 게 좋습니다. 걷는 게 산책하듯이 천천히 걷는 게 아니고요. 옆에 사람과 편하게 이야기하기엔 조금 숨이 찰 정도로 속도로 걷고 그것도 괜찮으면
오른쪽에 뭐 있나 왼쪽에 뭐가 있나 두리번 두리번 하면서 걷는 것이 가장 어지럼에 대해서 좋은 운동이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4층 정도까지는 항상 걸어서 올라가는 게 좋고요. 에 뭐 지하철을 탈 때도 계단만 보이면 에스컬레이터 타지 마시고 급하지 않다면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시는 게 뼈를 튼튼하게 하고 이석증을 예방하고 어지럼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지럼에 대해서 왜 내가 어지러운지 확실히 알고 그 가까운 병원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지 치료가 필요한지 별거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잘 상의해서 치료 및 그 행동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사 습관은 규칙적, 과식 피하고 싱겁고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 피하고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한데 당연하지만 우리가 어 실천하기가 쉽지 않겠죠. 쉽게 말해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일단 1 차에서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고 그다음에 그 삼겹살집에 가서 삼겹살 열심히 구워 먹으면서 기름장에 소금장에 찍어서 열심히 드시다가 그다음에 역시 소주가 있어야겠죠. 소주 한 잔 즐기다가 마지막에 매운 김치볶음밥을 볶아 드셨다. 딱 고 상황이 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즐기지 않으셨으면 어지러운 분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어지러운 환자의 좋은 운동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걸을 때 고개를 돌려 좌우를 살펴보기, 눕거나 앉아 있는 것보단 움직이고 계단 오르고 집안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집안일도 이것저것 해야 또 사실 설거지 같은 것도 눈과 기구를 계속 만지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손도 자극이 되고 어지러움도 좋아지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뭐 어지러운 경우에 열심히 집안일 하십시오. 특히 남편분들. 완전히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시고요. 좋은 운동으로는 저는 골프도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골프는 그 대신에 앉아서 카트를 타지 마시고 꼭 걸으십시오. 걸으면서 운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복 과정에서 간단한 이석증은 치료 금방 좋아지는데 그렇죠. 전정 기능 자체가 떨어지는 경우는 회복 기능이 더 오래 걸린다.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떨어지면은 좋아질 수도 있지만 완전히 떨어지면은 자칫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회복이 많이 안 된다고 아셔도 됩니다. 근데 왜 안 어지러우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균형은 양쪽 귀로 잡는 게 아니라 한쪽 귀의 기능이 떨어져도 가운데에 있는 손해가 떨어져 있는 기능을 보완해서 균형을 잡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내 몸이 떨어져 있는 그 특정 귀의 기능을 잘 보상을 해 가지고 균형을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회복을 짧게 만들고 회복이 물론 100% 되면 좋지만 그 100% 되기 전에 내가 빨리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열심히 하면 전정 기능이 회복되는 거와 상관없이 나는 어지러움을 더 이상 안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거는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환자가 많아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긴 한데요. 제가 사실 굉장히 예전에 어지러움 환자가 쉽게 말해서 아직도 제가 아까 보였던 다양한 원인이 있었죠. 그 원인 외에도 다른 질환이 계속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의사들은 환자를 더 열심히 보고 뭔가 저희가 알고 있는 기존의 틀에 안 맞는 분 특히 그런 분들은 어떤 다른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원인이 있지 않나 항상 열심히 생각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 의사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강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 건강에 좋은 음식은 또 잘 아시겠지만 브로콜리, 등푸른 생선, 토마토, 바나나가 좋은 이유는 토마토나 바나나에는 포타슘 성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특히 메니에르병 같은 경우에는 이뇨제 같은 것을 많이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뇨제 같은 경우에는 자칫 포타슘 레벨, 칼륨 레벨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칼륨 레벨이 충분히 높은 토마토나 바나나를 드시기 좋고 견과류에는 마그네슘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마그네슘이란 게 결국 신경의 회복을 도와드리는 데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견과를 드시거나 콩밤 드시는 것도 좋지만 마그네슘이 충분히 함유된 종합 비타민 드시는 것도 귀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강의 내용을 어지럼이라는 것은 정적인 중적 인식 작용에 변형되어 자신이나 주변 환경이 회전하는 듯한 어지럼을 느끼는 상태로 정의를 하고요. 이석증, 전정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런 아주 다양한 종류의 어지럼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지럼증을 진단을 해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방법을 말씀드릴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진단과 치료뿐만 아니라 평소에 내가 해야 될 행동이나 식사, 활동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의사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수초 이내 이석증부터 수일 이상 지속되는 전정신경염, 지속적 체위 지각 어지럼증까지 굉장히 시간에 따라 다양한 어지럼이 있을 수 있고요. 말이 어눌해지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이거나 혼자 서 있기 힘들 정도의 균형장애나 극심한 두통이 동반되면 즉시 응급실을 가십시오. 이런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전정 기능 검사는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데 이게 우리가 그냥 검사 많이 내려고 검사 많은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검사를 해야 이 다양한 질환을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검사를 낸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지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눕거나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배드민턴, 탁구, 요가, 산행 같은 고개를 움직이는 활동적인 행동이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당연하겠지만 스트레스를 피하고 저염식 식단을 유지하면서 커피, 술, 담배 등 신경 자극 물질을 멀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고 제가 질문 마지막으로 올라온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매트에서 하는 필라테스를 재활 운동으로 해도 될까요? 어떤 자세로 하는 운동이 필라테스인지 매트에서 하는 필라테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운동도 건강에 좋고 어떤 운동도 귀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운동이 좋습니다. 특히 그렇지만 제가 강조하는 거는 귀에 좋은 운동은 전정안 반사라 그래서 고개를 움직일 때 눈의 움직임을 갖다가 일으키는 운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필라테스를 하시는 것도 요가를 하시는 것도 전반적인 정적인 자세를 통해서 몸의 균형을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동적인 운동 아까 내 엄지를 보면서 엄지 손톱을 보면서 고개를 돌리는 운동 같이 동적인 운동 길을 걸으면서 좌우를 두리번 거리는 활동적인 운동을 통해서 동적인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어지러움을 해결하고 건강한 삶을 되찾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